오늘은 이제 지구과학인데 나는 애들 책이더라고 보니까 다 보는데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일단 초대륙 판게아라는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간의 이 끝 해안선을 보면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져. 그래서 모든 대륙이 하나인 판게아라는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연결 부위에 이쪽과 저쪽에 동식물이 아마 화석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그 증거들이 나와서 이런 이론이 이제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대륙 이동설은 이 말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힘이 이걸 분열시키고 이동시켰는지를 증명을 못함으로써 이 이론이 힘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 대륙 이동설이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가 해저 지형을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얘기가 같이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판구조론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수많은 조각, 판이 연결되어 있는 모자이크 상태이다. 이 다양한 장소에서 판과 판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륙뿐이 아니라 그냥 지각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그 증명하지 못한 것이 그 지각 전체가 움직인 원동력이 뭐였느냐를 증명하지 못했는데 그 해령 깊은 바닷속의 산문 모양으로 쓰던 그 산 지형에서 솟아오르는 멘틀의 흐름에 따라서 지각이 변동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증명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산은 어떻게 생기는가? 산이 생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화산이야. 분화를 통해서 지표면에 유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굳으면서 쌓여서 점점 높아진 것. 대표적인 게 후지산 같은 게 있고 지면에 주름이 잡혀서 생긴 산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거 뭐 이렇게 압착되거나 뭐 이래갖고 생기는 거거든. 이게 로키 산맥이나 히말라야, 알프스 같은 산맥이래. 그러니까 이 산의 높이를 재는 방법은 산이 위치한 지점의 평균 해수면, 지오이드래. 그 지오이드에서 정상까지의 높이야. 그래서 이거를 재는 게 되게 웃긴 게 지구 중심에서 산의 높이를 재.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지오이드까지의 높이를 재. 그래서 이거 전체에서 이 밑에 거를 빼면 이게 산의 높이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재는데. 모르겠네. 산을 생각해보면. 산을 그냥 딱 어성거 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뺀대. 기준을 잡기 힘들어서 자, 힘들지. 땅이랑. 자, 히말라야와 알프스 일대가 융기하면 산이 되는 가장. 아까 이게 그거라 그랬죠. 주름에 의해서 산이 생긴 게 여기잖아. 수천만 년이란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융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1mm라도 세월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은 뭐 수만 년이다 그러고 수만 미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융기만 되는 게 아니고 융기가 되면서 비바람과 물에 의해서 이게 침식되잖아. 그러니까 융기와 침식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융기와 침식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균형을 이루면 산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의 높이는. 그래서 큰 육지를 움직이는 판이 움직이면서 융기를 일으키잖아. 어차피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판은 1년에 몇 센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래. 그리고 이제 화산활동은 마그마 괸에서 지표로 분출되는 일련의 현상이야.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일련의 현상이거든. 근데 마그마는 마그마 괸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는 뭐냐면은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 때문에 질척질척하게 녹아있는 암석이야.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 상승해서 마그마 괸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하의 균열이나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화산활동인데 이제 멘틀이 한 30에서 2900km까지 이렇게 안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되나봐. 근데 마그마는 그 중에서 심도가 35에서 670km. 그러니까 비교적 얕은 부분, 지표에서 얕은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지구 내부는 매우 뜨겁지만
상부 멘틀에 모든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는 아니래.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어. 저융점 성분 혼입설, 이거는 녹는 점이 낮은 성분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녹는다는 얘기가 있고, 가막 융해설, 이거는 압력이 감소함으로써 고체인 암석이 녹아 액체인 마그마가 된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쨌든 두 가지, 온도,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게 있고, 압력 때문에 녹는다, 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그마에서 발생한 기체의 압력에 따라서 압력 때문에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분화라는 거는 용암이 흘러나오고 화산탄, 화산력, 화산재 나 이거 기억난다. 등이 수업 때 들었어. 화산가스와 함께 분출되는 거야. 이게 화산탄, 화산력, 화산재는 고체 상태이고,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름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재가 가장 작은 거고 덩어리가 큰 거야. 점점 화산탄이 덩어리가 더 크고, 그리고 화산 활동의 양상은 마그마의 점도, 가스 양에 따라 차이가 나. 그 지각의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산소와 규소야. 맞아. 우주에 가장 많은 건 뭐였지? 수소와 헬륨. 맞아. 헬륨도 있었고. 와, 기억이 난다. 공부한 보람이 있네. 언제 우리가 얘기를 물리학 할 때. 공부한 보람이 있다. 야. 수소와 헬륨. 그래, 수소가 제일 많았어. 근데 산소랑 뭐라고? 규소. SI. SI. 그러니까 지각, 땅에는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대. 땅에? 근데 지각이 땅이잖아. 맞아. 그래서 지각을 만든 암석송에 산소와 규소 화합물인 이산화규소가 많대. 그러니까 마그마에 이산화규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이산화규소는 석영이라고 우리가 좀 들어봤잖아.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규소의 결정체이고, 이 석영이 되게 무색 투명하면 그게 수정이래. 근데 이 마그마에서 이산화규소 양에 따라서 이 분화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산화규소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산화규소 양이 많다, 그럼 70%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 많다는 의미는. 그러면 용암의 온도가 낮대. 낮은 게 한 1000도씨 정도야. 그리고 많으면 분출 시 용암의 점성이 커. 그리고 용암이 굽는 형태가 높이 솟아. 그래서 이게 분화의 양상은 폭발적으로 분화해. 이게 일본에 있는 그 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는 게. 이산화규소 양이 적으면 50% 이하인 건데, 용암의 온도가 높아. 1200도. 분출 시 용암의 정성이 낮아. 그래서 용암이 굽는 형태가 이렇게 얇게 퍼지는 거야. 흙 퍼져. 이게 점성이 이렇게 흐물흐물하니까. 그래서 분화의 양상은 용암이 조용히 흘러.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가영이. 저는 지구의 물음에 과학이 답하다 읽었고요. 네. 약간 지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일단 1번. 안 울려. 주말에 눈과 비가 자주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말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날씨가 좋지 않은 것은 자동차나 산업화로 인해 주중에 배기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측정한 결과 주말까지 공기 중에 25% 많은 배기가스 입자가 집결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배기가스 입자는 햇빛을 차단해서 빗방울을 형성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주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럽에서는 주중보다 주말의 온도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말이 주중보다 온도가 4분의 1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낮다고 무조건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는 대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서 특정 상황에서는 비가 올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 예를 들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은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은 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근데 물론 이런 주말 효과에 대해서 약간 특정 지역의 변덕 정도로 여기기도 해. 모든 그런 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게 이 연구 주제 자체가 연구자들이 막 집중해서 연구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좀 낮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 적어봐야겠다. 진짜. 주말에 우리는 주말에 온도가 낮다 그랬잖아, 주말에. 네, 사람이 몰리긴 하지. 한번.
근데 우리가 크게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치. 그냥 느낌상 주말에 비 오면 더 인상이 깊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맞아. 거지. 뭔가 할. 아 왜 주말에 비가 오냐 맞아, 맞아. 이렇게 이런. 응. 다음은 바다는 왜 따뜻해지지 않는 것일까? 해수 온도 하강에 대한 미스터리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공장, 자동차, 발전소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기에 흡수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를 매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수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기에 충분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이 되었는데 2003년 이후에 전 세계의 평균 해수 온도 상승이 멈춘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들은 미싱 히트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한 기후연구소에 메일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의 기후 분석가가 미싱 히트에 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론은 없는데 몇 가지 가설이 있어. 측정이 불가능한 심해의 온도는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1번이 특히 2022년까지 남반구에서 했던 측정은 그 바다 위에 일회용 온도계를 투척해서 측정을 했대.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 측정이 굉장히 부정확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부위가 잘못되었다는 가설이 있어. 2003년부터 다수의 부위가 바다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약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얘가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가설이 있고 세 번째는 애초에 태양에너지 흡수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어쩌면 복사에너지는 대기와 바다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주로 반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고 마지막 주장은 단기적인 기후변동이 마치 해수온도가 하강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기후는 원래 변동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요. 다 미스터리인데 여기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설명이 된 것들을 해조류가 구름을 만든다. 3번. 바다에는 무수히 많은 해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해조류가 날씨를 변화시키는데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갈 경우 해조류가 구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해조류가 기후온난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해조류가 발산하는 일종의 땀이 날씨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해조류들이 프로피온 디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황화물을 생산해. 이걸 박테리아가 디메틸 실파이드라는 기후작용 물질로 변화시켜. 그래서 이 물질이 바닷물의 거품이랑 같이 올라와서 바다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바다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어쨌든 이 화합물이 구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황산으로 공기 중에서 변환이 돼. 그래서 바다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많이 뿜어질수록 더 많은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구름은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와 바다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3년만 지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이러한 냉각 효과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책이 2013년 책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온실가스 만들어내는 게 더 앞서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예측이죠. 자, 그 다음은 인간이 지진을 발생시킨다. 인간이 시작한 가스 개발이 지진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열 에너지 이용 시설과 석유 채굴, 저수지 개발로 인해 이미 수십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강진의 200차례 정도가 인간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댐 건설도 마찬가지로 가두어둔 물이 지하의 압력을 높여서 지진을 발생시킨대. 그리고 실제로 1967년 12월에 인도 코이나 댐이 지진 6.3의 지진을 유발해서 200명의 사람이 목숨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인류 최대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만 년 전에 인류의 역사가 거의 끝날 뻔했는데 이때 질병, 기아, 자연재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 이후 인류가 거의 멸종할 뻔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가 수천 명밖에 없었대. 그래서 1990년대에 실제로 생화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전체 대륙의 인간에게서
놀랄 정도로 가까운 동족 관계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생존한 인구가 약 7만 년 전에 살았던 그 수천 명의 조상에서 이렇게 유래됐다는 뜻이래. 위기의 원인은 7만 2천 년 전에 인도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산이 폭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200만 년 동안 일어난 폭발 중에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게 마그마 거품이 막 올라오고 유독가스 나오고 이렇게 재가 퍼지면서 맞아. 대기의 온도가 이렇게 5도 이상 낮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빙하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얼어 죽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 마지막이 아니었어. 이거. 하나 더 있어. 좋아.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땅 밑에서. 실제로 많은 나라의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대. 말 그대로 땅속에 화재가 나는 건데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수천 곳에서 석탄층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땅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있대. 연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 화재로 인해서 6억 톤의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다고 해요. 특히 인도랑 중국이 되게 심한데 여기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석탄층이 불길에 휩싸여 있대. 안반이 되게 뜨겁게 달아올라서 땅속 자체가 막 100m 이상 갈라져 있기도 하고 숲과 초원도 이제 불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막 밑에가 뜨거우니까 유황 냄새로 덮여 있대. 그런 데가. 그러니까 집안도 약하니까 집이 그치. 무너지기도 하고 그치. 지하에서 올라오는 일산화가스 때문에 그냥 사망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해요. 그 실제로 지표면의 온도가 100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꺼지지 않는 불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갔나?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이게 끌 수는 있는데 무섭다, 원인은 근데. 자연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광산을 불착하거나 갱도에서 작업할 때 발생한대. 이게 채탄 작업을 하는 광부들이 땅을 파서 이렇게 구멍을 내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석탄에 불이 붙어. 그게 근데 광부는 몰라. 바로 불이 붙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불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 뭔가 유입되면서 어느 순간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곳곳에서 막 연기가 나는데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불을 끄는데도 돈이 되게 많이 든대. 어렵지. 값비싼 거품 소화기 뭐 이게 효과적이라는데 가격 같은 게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지. 땅 파서 그걸 꺼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석탄 화재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엄청 커요. 그러네. 이 문제겠죠? 심각한 저도 문제네. 처음 알았습니다. 연탄이 계속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땅 밑에서. 근데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땅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러고 나 죽는 거지. 무섭네. 그러다 죽는 거. 그지. 자다 일어나서 죽는 거지. 자, 저는 루이스 다트넬의 오리진스를 중점으로 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을 하는데 예. 지구의 역사 같은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로버트 M. 헤이진의 지구 이야기 앞부분을 잠깐 가져왔어요. 예. 이제 우주의 시작은 뭐냐? 약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어요. 예. 에너지가 식으면서 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소들이 생성되고 중력이 작용해 첫 별들이 만들어지고 핵융합으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됐대요. 그래서 이제 별은 수소를 태워서 헬륨, 탄소, 철 등을 생성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유지해서 이제 자기 뭐라 그러지? 할 수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제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성운이 붕괴해서 태양과 행성이 생성됐대요. 태양 가까이는 암석행성, 지구 같은 암석행성, 먼 곳에는 목성 같은 가스 행성들이 있었고, 이제 지구는 충돌과 융합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내부에 핵, 멘틀, 지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리진스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활동이 자연계에 분명한 흔적을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역사도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첫째, 인간과 지구의 상호작용. 우리는 지구의 산물.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음. 지구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일단 인간은 우리의 몸속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지구로부터 왔어요. 이제 몸속에 물은 강과 바다를 순환한 물이 우리 몸에 있는 거고, 세포의 탄소는 대기 중에서 왔고, 뼈의 칼슘, 혈액의 철은 암석에서 유래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많다 보니까 인류세라는 게 도래했는데,
현대 인류는 지구 육지의 3분의 1을 경작하고 채굴로 강이 운반하는 물질보다 더 많은 흙과 암석을 이동시키고 그래서 화산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간이라서 이제 이러한 영향력을 인정해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질 시대로 인류세를 제안했어요. 새로운 지질 시대로 다 바꿔버리니까 땅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류의 기원, 이제 판 구조론과 기후 변화의 산물 얘기를 하는데 인류의 진화는 동아프리카의 독특한 지질학적 및 기후적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첫째로 지구가 이제 냉각화가 되면서 동아프리카가 이제 건조화됐대. 이제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숲처럼 풀도 많고 그 나무도 많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이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인해서 히말라야가 생성되고 이제 거대한 산맥이 침식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제거했대요. 뭔 말이냐면 엄청 거대한 산맥이 생겼잖아. 근데 이제 산맥이 침식되면서 암석이 풍화되고 그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화학적으로 소비됐다는 거야. 비가 내려가지고 침식되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바다로 내려가지. 바다로 내려가면 이제 얘가 탄산염이라든가 광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냉각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냉각화도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특히 원래는 엄청 그 사바나처럼 이렇게 울창한 숲이었는데 건조화되면서 이제 사막화됐을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이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진화를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900만 년에서 190만 년 전에서 17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했대.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한다는 뜻이지. 이제 처음을 섰다는 뜻이잖아.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런 이제 지금의 아프리카 환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직립한 인류가 나타나긴 했대. 근데 이제 더 발전을 했겠지. 그 나무도 없어지고 더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명의 발달, 지질학적 조건과 기후의 안정. 이제 빙하기에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인류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 좀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빙하기에 날도 추운데 어딜 돌아다녀. 먹을 게 없으니까 찾아간 거야. 먹을 거 없는데 춥잖아. 밖에 다른 데 가도 추울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 빙하기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해수면이 낮아졌지. 우리가 더 갈 데가 많아지는 거야. 땅이 넓어지니까. 어른 데가 많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더 생긴 거구나. 통로가 많아지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디든 길이 생겼구나.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빙하기에 약 6만 년 전에 이동하기 시작했대. 그렇구나. 아까 가혜가 말한 것처럼 75억 명이 있어 우리 지구에. 유전적 다양성은 놀랍도록 낮대. 이제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재밌어. 다르게 생겼는데. 이건 넘어가도 될까? 궁금한데? 설명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 별 얘기 아니고. 넘어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11,000년 전에 이제 홀로세라는 현재의 간빙기가 시작됐어. 지금 온도의 간빙기. 빙기가 끝난 거야. 그래서 난 여기서 좀 읽으면서 재밌던 게 지금이 되게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추웠던 적이 별로 없대. 온도가? 지구의 양 끝에 얼음이 형성된 게 되게 짧대, 그 기간이. 원래 얼음이 없는 게 훨씬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더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온도가? 기본적으로는 빙기보다 더웠던 날씨가 훨씬 많았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했어. 왜 맨날 빙하기만 뭐라 그래?
빙하기 오면 다 굶어 죽는다고. 여기서 그치, 이 책에서도 굶어 그래요. 그래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멸종의 위기가 생기는 봐봐. 거지 그때가 우리는 되면. 지금 그러면 우리의 그만하진 멸종을 않으니까. 나 이거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어. 지금 유일하게 사람들이 살기 응. 좋은 시절이잖아. 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명을 재촉하고 있어.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 시키면서. 가속화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금방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가속화시키고 막 이러다면 어차피 지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단빙기 빙기 자기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못 참고 사람들이 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야.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구나.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미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긴 우리가. 세월에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있었는데 우리가 가속화시킬 뿐이야. 그렇구나. 우린 그냥 흐름에 타고 있는 어, 거라고. 흐름에 흐름을 타고 있는 타는데 거야. 더 빨리 그냥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지. 재촉하는 것뿐이야. 채찍질을 한다고 맞아. 할까 막 이런.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초기 농업 실험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하고 맞아,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와. 그나마 정착하고 기후가 좋아서 이제 계급 사회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 나와. 이런 기후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재밌는 건 판의 경계들의 문명이 많이 세워진대. 판이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역동성이 생기면서 이제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진다거나 막 그런 식의 변형 작용이 생겨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막 이런 것들도 다 그 판의 경계에 있고. 몰랐어. 그래서 이제 지리가 역사를 만들다 이제 지중해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응. 지중해는 영상 자료가 있나요? 아니요 사진만 있어요.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 지중해는 이제 어.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어. 둘이 이렇게 명백히 해안선이 다르지. 그럼 이제 지중해 남북 차이는 이제 판의 충돌과 이 아프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얘는 점점 자기 존재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얘는 서서하나? 얘가 밀니까 계속 이렇게 융기하면서 이쪽에 산맥이 많대. 이런 데 산맥이 많대.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이제 지구의 북쪽 해안선은 섬만 같은 이제 천연 항구들이 풍부해. 그래서 이제 해상 교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 국가들이 많이 발달을 했대. 근데 여기는 너무 단조롭잖아. 그래서 이제 교역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해상 활동에 불리했대. 그러니까 지중해 문화 할 때 뭔가 이렇게 해상 교역이 활발하고 이런 느낌은 북쪽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난 지중해가 아프리카 면에 있는지 몰랐어. 어. 난 유럽만 면에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유럽하고 왜냐면 터키만. 왜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해상 교역 같은 게 아. 여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어. 얘기했을 때 다 위에만 얘기했으니까 아프리카 생각도 안 했구나. 그 이미지가 딱 유럽. 유럽이잖아. 맞아. 그랬기 뭔지 때문에 알겠어. 우리가 사진처럼 찍히는 이미지들이 어, 유럽이야. 그러니까 맞아, 터키까지는 알았거든. 근데 나는 아프리카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제 지각의 운동이 문화도 이런 식으로 재밌네. 나눌 진짜 수 웃긴다. 있다. 이런 얘기. 아 그러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재밌어. 뭐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투표를 했던 데야. 이게 미국 남부면 사실 트럼프 밭이거든. 그 그래. 레드넥들이 응, 있는데 응. 근데 이 선에만 그 나는 힐러리를 뭐가 있어? 투표했대. 그 그 검은색이 그게 그거야? 이제 그- 백악기 때 띠랑 일치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런 거야? 이건 이제 블랙 벨트라고 말하는데 어. 미국 남동부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카운티들의 분포는 이제 7,5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 해안선을 따라 형성한 블랙벨트와 일치하다는 거야. 블랙벨트가 뭐냐? 블랙벨트는 이제 백악기 당시에 해수면이 높아서 미국 내부에 서부 내륙 해로라는 얕은 바다가 형성됐는데 뭐 이런 그냥 넘어가자. 여기에 이제 비옥한 농업 최적지가 이제 된 거야? 형성됐어. 거기가? 형성됐어. 아, 그 라인이? 얘가 블랙벨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땅이 좀 어두운 색깔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옥하다는 얘기야? 블랙벨트라고 불렸대. 아. 그러니까 농업 최적지였지. 그들이 왜 힐러리를 지지하지? 그러니까 농업 부유한. 최적지였는데 그래서 이때 목화를 심었대. 목화가 생산성이 좋고 그러면 노예 노동을 많이 맞아. 했을 거 아니야? 그거야.
노예 노동을 많이 했잖아. 그럼 그래. 여기 이 지역에 노예들이 많이 살 흑인들이 수밖에 많이 없겠지. 있구나 거기에. 그러니까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 아프리카에 아,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미국인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 아니야. 거기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어.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어. 이제 와. 목화 농업은 소름 돋았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과정이. 그러니까 역사. 노예를 쓸 수밖에 없었고. 약간 기계적인 거 근데 같아. 봐봐. 그 와중에 여기가 어. 나중에 쇠퇴했는데 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갔어. 그치. 근데 가고. 노예들은 돈이 없잖아. 그 그- 자리에 그게 남아 있었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투표가 이렇게 된 거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재밌어. 지질이 이제 경제와 인구와 정치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게 그냥 돼. 부품이야, 사람은. 너무 재밌더라고. 사람은 그냥 조건에 맞는 이야기. 부품이야. 와, 대박이다. 나 이게 진짜 재밌어. 진짜.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을 텐데. 맞아 이런 게 이유가 많지.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린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어. 거야. 와, 이거 우리가- 찾아내는 사람 얼마나 재밌었겠어. 진짜 너무 재밌었겠다. 얼마나 재밌어. 우리도 재밌는데 꿀잼 이 사람 너무 아 진짜 재밌었겠다. 짜릿했겠다. 얼마나 진짜. 재밌었겠어. 이거. 뭘까? 그 하다가 역사를 딱 가봤더니 그냥 와 유력하잖아 일단 완전히.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다음은 대박이다. 하나 남았어. 이제 대멸종에 대한 얘기야. 음. 페름기 이제 지구는 장구한 역사 동안 스스로를 조달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얘기인데 페름기 대멸종이라는 게 있었어. 이거는 이제 내륙이 뭐 건조해져가지고 이산화탄소 효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가지고 지구상 큰 대멸종을 일으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는 왜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응. 이 이후에도 대규모 화산 활동은 있었대. 아. 근데 페른기 수준의 대멸종은 없었다는 거야. 왜지? 첫째로는 판게아의 분열이야. 엄마 말했던 초대륙 있잖아. 응.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던 어, 거. 하나로 뭉쳐있던 것들이 떨어졌어. 쪼개지면서 해안선이 길어지고 응. 아까 그 히말라야 산맥 침식한 응. 것처럼 응. 그렇게 산맥들을 침식해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에 밑에 바다 밑으로 쌓았어. 음. 그럼 이제 일단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1억 3천만 년 전에 플랑크톤이 나왔다. 해수에 플랑크톤이 생겼는데 얘네는 탄산칼슘 껍데기를 가진 애들이래. 탄산칼슘은 이제 CO3인가? CO3. 하여튼 얘도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게 필요하잖아. 응. 심지어 얘는 이제 또 호흡까지 하는데 해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탄산칼슘 껍데기를 가진 채로 해저에 죽으면 그냥 그 해저에 석회암이 돼. 그러니까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또 줄어들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게 됐다. 이런 얘기. 그렇군.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재밌어서 하나 가졌어. 철은 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소래. 철이 왜냐면 FE? FE. FE가? F. 별은 이럴 건 원소기호 외우게 할까? 외워지겠다, 야. 내부에서 거의 다. 핵융합 반응을 외웠어. 통해 에너지를 생성한대. 수소는 헬륨이 되고 헬륨은 탄소나 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핵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바꿔내면서 중력에 수축하려는 힘에 맞서서 팽창 상태 유지하니까 중력에 맞서서 핵융합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제 유지한다는 거지. 근데 철은 핵융합을 해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원소래. 아.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한 핵 결합 에너지를 가진 원소이기 때문에 철은 융합하거나 분열해도 더 이상 이득이 없어. 에너지가 에너지를 없어. 만들지 못한다는 거구나. 근데 안정적이라서 안 생기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철이 이제 지구 중심에 쌓이잖아. 그럼 이제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고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급하게 무거워져. 붕괴되기 시작한대. 그래서 이제 밀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중성자별이 생기거나 블랙홀이 생기거나 초신성 폭발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맞이하는구나. 주위 수은아. 우주로 원소를 뿌린대. 그러면 지구 같은 별이 또 생기는 거야. 그렇구나. 너무 재밌어 이게. 약간 별이라는 천문학 건 같다. 이제 별이라는 건 별의 에너지원이 고갈되었다는 증거이자 종말의 신호야. 아, 에너지원이 종말 없어지는 게 그 별의 종말인 거야? 응. 아. 그래서 이제 원소를 핵융합하다가. 뿌리면 지구 같은 행성이 또 생기는 거야. 아. 그 얘가 말하는 게 인간도 재밌었는데 우리는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 맨날 너무 재밌어. 별이라고 우리 별의 조각 같은 거. 너무 재밌어. 천문학 아.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 끝이 별이 없다. 뿌려져서 그게 해서
이게 생겼으니까 다